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은 전 세계 그 어느 나라의 국민도 어느 나라의 정부도 함부로 건드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어째서 그런 것인가? 세계 각국이 그야말로 아주 예의 바르고 신사적이어서 그런 것인가?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현재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자유롭게 거주하고 활동하는 공간은 한반도의 절반, 그 반쪽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면 참 작은 나라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어째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당당히 서 있는 바에는 대한민국 국민을 머리카락 하나 건드리지 못하는 것인가? 그것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이 그 파워를 발휘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영토 안에 있는 전체 국민은 대한민국 헌법의 힘으로 보호해 줍니다. 그러면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영토, 거기까지 이 헌법의 파워, 주권의 파워가 미치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현재 북위 38도선 이북지역은 북한 괴뢰 집단에게 빼앗겨 있습니다. 점령당한 것이죠. 그래서 그곳은 자유롭게 드나들 수도 없고, 사실상 지금 휴전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국경선은 아니지만 우리가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그런 한계점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도 북위 38도선 이북지역을 마음대로 갔다가 마음대로 돌아올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오늘 처음 아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 문재인이 김정은을 만났을 때 잠깐 쇼를 했죠. 그런데 그것을 보고 그냥 재미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생각하면 과연 저 행위는 어떤 것인가? 그것은 좀 심각한 면도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이 북위 38도선 이북지역을 현재 법률로서 막아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마음대로 갔다 하는 것은 탈출에 해당이 됩니다. 김정은 정권에게 넘어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대로 간 것은 간 것인데, 그러면 또 마음대로 돌아오는 것은 어떤가? 그것은 잠입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숨어 들어온 것이 되는 것이죠. 무엇을 그렇게 세세히 나누는가 하는데, 바로 이것이 헌법과 법률이 있는 질서 잡힌 세계에서 통하는 그러한 원칙입니다. 문재인이 만일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은 행위를 했다면 그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양쪽 다 책임을 지게 된다. 이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국가는 자기 나라의 국경선을 철통같이 지킵니다. 왜 지키는가? 그것은 그 국경선이 국민의 생명을 담보하고 국민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그런 마지막 선이기 때문이지요. 만일 국경선이 뚫려서 세상 누구라도 우리의 허락을 받지 않고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영토를 드나든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왕래하는 당사자의 생명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5,100만 전체 국민의 생명이 위험해진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금강산 관광을 갖다가 사살당한, 살해당한 우리 국민의 예를 보아도 알 수 있는 겁니다. 만일 대한민국의 국경선이 그런 식으로 속칭 개구멍이 뚫려 있다. 그러면 구멍 하나가 문제가 아니고 풍선에 작은 바늘구멍이 나면 풍선이 그냥 바람이 빠져버리듯이 대한민국 전체의 안전이 보장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2019년 5월 29일 미국의 소리 뉴스에서 마린 트래픽 자료를 보도했습니다. 이 마린 트래픽이라고 하는 것은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배가 움직여서 가면 지금 어느 곳에 있는가, 그 AIS라고 하는 선박 자동 식별장치 이 신호를 잡아서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위치 파악을 해서 그것을 기록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마린 트래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선박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정확히 잡아주는 것이다. 문제가 된 것은 한국 국적의 300톤급 어선 골든레이크 801호의 그 신호가 AIS 신호가 그렇게 잡혀서는 안 될 곳을 오가면서 잡혔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보다는 좀 일찍부터 이것이 반복됐는데 2018년 9월 5일 이후 보도 내용만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2018년 9월 5일에 이 어선이 인천해양경찰서 전용 부두에서 부두에 있다 하는 그 신호를 잡았습니다. 그랬는데 한 달 후 10월 4일에 그 선박이 북한 지역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식별이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다시 한 달 후 11월 5일에는 또다시 인천 해경 전용 부두에 있는 것으로, 분명히 이 300톤급 어선은 민간 선박인데 인천 해양경찰서 전용 부두는 그 경찰 전용 부두로서 일반 선박이 드나들 수 없는 곳입니다. 잡혀가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곳. 그래서 민간 선박이 거기에 있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11월 15일에 이 해경 전용 부두에 민간 어선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인천 앞바다에서 깜빡깜빡 신호가 있다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019년 5월 3일에 이것이 북한 남포항에서 다시 거기에 있다는 위치 신호를 잡은 것이죠. 그런데 바로 같은 달 2019년 5월 21일에 다시 이 선박이 인천 해경 전용 부두에 나타난 겁니다. 거기에서 또 신호가 잡힌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이후에는 인천 앞바다 여기저기에서 신호가 잡히고 있다. 결국 이 골든레이크 801호라는 이 어선의 신호를 따라가 보면 그것이 인천 해경 부두, 민간 선박이 들어갈 수 없는 거기에 있다가 북한에 갔다가 또 거기에 있다가 인천 앞바다에 나가 있다가 또 북한에 갔다가 이것을 반복하고 있다. 이 자료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 측의 답변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고 합니다.
2019년 5월 16일 인천해양경찰서는 그것은 아마 단순히 GPS 오류 가능성일 것이다. 오류 가능성일 것이다 하는 이런 이상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3일 후 5월 19일 해양수산부는 지난 3년간 그 선박이 한국 항구에 입출항한 기록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기록이 없다는 것이죠. 한국에서 한국 선박이 그냥 기록이 없으면 그만인가. 그 다음에 5월 23일 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 1년 동안에는 다른 민간 선박도 해경 전용 부두에 정박한 사실이 없다. 역시 자기들 자신은 모르고 데이터를 보니까 그렇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조금 그럴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하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서해 5도를 관할하는 부서에서 납포한, 그러니까 잡아온 중국 어선이 정박했을 수는 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소리 측에서는 납포한 선박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5월 21일 이후에 또다시 이 선박은 인천 앞바다를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계속 운항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면은 지금까지의 이 정보를 유엔에서는 그리고 미국에서는 어떻게 평가할까? 우선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인천 해경의 주장처럼 GPS 오류인가 보다. 미국도 이렇게, 유엔도 이렇게 생각해 줄 것인가? 그러면 GPS 오류여서 그래서 이 배가 북한에 있다가 인천에 있다가 북한에 있다가 인천에 있다가 이렇게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에서는 그 대변인이 여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일단 기술적으로는 그런 상황을 설명할 수 없다. 실제로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밖에서는 이것을 안 믿는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국 정부 혹은 인천 해경 거기에서는 가령 GPS 오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면 그 모든 건수 자기들 부두에서 발견됐던 모든 건수를 정말 오류다 하는 것을 다 찾아서 입증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범인을 체포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음 경우가 있죠. 만일 이 모든 것들이 인천 해경이 그냥 거짓말한 것이다. 이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 흔히 영화나 이런 데서 보듯이 돈벌이를 위해서라든지 혹은 매수돼서 또 다른 목적으로 해경 전용 부두를 열어줬다. 이럴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것은 우리말로 그냥 간첩질한 겁니다. 돈을 받았든 말았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 정부가 북한과 내통해서 인천의 그 해경 전용 부두를 열어줬다. 그리고는 그 배가 남북을 왔다 갔다 하면서 무슨 짓을 하도록 그렇게 했다. 이런 경우도 가능하겠죠. 그러면 이 경우는 한국 정부가 북한을 위해서 그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고 북한을 위해서 가동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첫 번째 GPS 오류라고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아직 그것이 정말 그럴 수 있다는 대답이 나와야 하는데
만에 하나라도 그런 대답은 지금 나와 있지 않고 그것은 인천 해경이 혹은 한국 정부가 범인을 체포한다든지 하면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면 남는 것은 두 번째 경우와 세 번째 경우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두 번째는 인천 해경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한국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러니 신속하게 이것을 사실을 밝혀서 마무리를 해야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한민국의 국경선이 뚫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말 귀신이 고칼 노릇이다. 그 유령선이 나타난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만일 이것이 해경이 부패했다든지 아니면 정부가 반국가 행위를 했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우리 국민으로서는 그런 경찰, 그런 정부를 믿을 수 없겠죠. 그렇게 되면은 바로 그곳이 지옥이 됩니다. 이것은 나의 국가도 아닌 것이 되죠. 국민은 산 목숨이 아닌 겁니다. 이렇게 중대한 일들 국민 여러분이 아주 관심을 갖고 과연 그런 것인가, 이 일이 어떻게 마무리되는가 하는 것을 지켜보고 요구하고 정부가 사실을 밝힐 것을 또 그것도 주장하고 그래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